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환경교육에 대해 발표할 사회교육과 김가연, 화학교육과 허나은입니다.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간략 소개 후 차시에 따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 더 나아갈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개발 의도인데요.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미래 세대와 관련된 문제를 발견, 정의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동학습을 기본적인 틀로 하여 문제를 바라보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필수적이며 전 지구적 문제로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와닿지 않는 환경 오염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지속적이며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된 정보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각 교육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문제를 실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추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제 데이터로 구현하면서 생활 속 쓰레기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수업 차시는 총 4차시로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인 쓰레기와 우리 생활, 여러 환경 문제 중 대기오염에 대해 다루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지구를 지켜라. 탐색한 방안을 공유하는 우리가 환경 지킴이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1차시, 쓰레기와 우리 생활입니다. 1차시는 총 2개의 소주제, 쓰레기 넌 누구냐와 쓰레기와 지구로 나뉩니다. 1차시 중 쓰레기 넌 누구냐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학생들이 처음으로 인식하는 단계며 쓰레기 배출량 추이와 종류별 배출 현황을 유튜브 영상, 그래프 등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본 자료는 자원순환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인데요. 각 쓰레기 종류별 폐기량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엑셀 내장 함수나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각화된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또한 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인구수당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쓰레기의 배출량 추이와 처리 방법의 변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주제인 쓰레기와 지구입니다. 여기서는 쓰레기의 배출량과 환경오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쓰레기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계를 알고 폐기물의 양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쓰레기 배출량과 환경오염 사이의 관계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먼저 앞서 보여드렸던 쓰레기 종류와 폐기물의 양을 입력하고 쓰레기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및 양의 관계를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쓰레기 양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관계를 알아냈다면 온난가스 배출량에 따른 지구 기온 변화 데이터, 지구 기온 상승에 따른 농수산물의 변화 데이터, 대기오염 물질의 양에 따른 호흡기 질환 발병률 데이터 등을 이용해 이 사이 관계를 학습시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환경오염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직샌드 소프트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는 높낮이를 인식하는 장치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모래의 색을 다르게 지정하는 장치인데요. 주로 아이들의 모래 놀이터에 사용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상상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종류, 양, 버리는 속도를 인식하여 오염도를 계산하는 쓰레기 박스를 구현합니다. 이곳에 학생들이 실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합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통해 오염도를 계산하여 세계지도 모양으로 표현된 샌드박스에 오염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다음 예시는 플라스틱 섬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샌드박스에 보여준 후 각 위치별 어떠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는지 빔 프로젝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의 행동에 따라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와 3차 시에 걸쳐 진행되는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감소 방안을 탐구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어떤 대기오염 물질 때문인지, 그걸 만드는 쓰레기가 무엇인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를 탐구하면서 해결 방안을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쓰레기와 대기오염 간의 관계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을 이해하고 환경보호 노력의 필요성을 고민하기 쉽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결 방안을 탐색할 기준 연도를 정하고 데이터를 파악합니다. 앞차시에서 학습시켰던 쓰레기 배출량 데이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데이터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는 등 상황을 살핍니다. 이제 우리가 줄여보고자 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정합니다. 이때 통합 대기환경 지수를 이용할 것인데 통합 대기환경 지수는 대기오염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6가지 오염물질 점수를 가지고 0에서 500점을 4단계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통합 대기환경 지수 계산기도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로 대기 환경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환경 지수는 이런 식으로 대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대기 환경 지수를 연 단위, 월 단위, 일 단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준 연도의 대기 환경을 살펴보면서 줄여보고자 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타겟으로 선정합니다. 예시로 가져온 데이터에서는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정한 감축 대상 대기오염 물질을 만드는 쓰레기를 확인합니다. 하나의 대기오염 물질도 원인이 되는 쓰레기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의 쓰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쓰레기 배출량 데이터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데이터가 자세하고 구체적일수록 어떤 류의 쓰레기가 많으면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하더라 라는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으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관계를 파악했다면 학생들이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상으로 삼은 쓰레기를 얼마나 줄여야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들고 대기환경 지수가 낮아질지 찾습니다. 매우 나쁨, 보통, 좋음의 4단계에서 좋음의 방향으로 가도록 설정하고 매우 나쁨에서 보통으로 갈지 좋음으로 갈지는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배달음식 포장을 쓰지 않는다든지 카페에 테이크아웃 컵을 안 쓴다든지 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면 안 쓰는 것 말고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 방안을 실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인공지능을 통해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컵 쓰레기가 없어졌을 때 줄여야 할 플라스틱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플라스틱 컵이 없어져서 그만한 쓰레기가 사라졌다면 대기오염 물질은 얼마나 줄어들고 대기 환경 지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찾은 쓰레기 데이터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페트, 필름류 포장지, 일회용품 등으로 분류해 주었지만 플라스틱 컵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이 몇 개다. 1인당 1년에 65개 정도의 카페컵을 쓴다. 이런 기사에서 사용되는 것만큼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결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앞에서 설정한 대기오염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는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할 해결 방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각화하고 우리 모둠의 환경보호 제도를 만듭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페 플라스틱 컵을 없애면 쓰레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에 따라 대기오염도도 이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우리 조는 플라스틱 컵 쓰지 않기를 제안한다.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의 분위기와 절약되는 비용 등도 조사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시는 우리가 환경지킴이입니다. 4차 시에는 2, 3차 시에 걸쳐 만든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각 모둠별로 환경보호제도를 발표하고 나서 각 제도들이 뭐가 좋은지,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 가능성, 효과 등을 고려해서 우리 반의 환경보호제도를 선정합니다.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 제도를 실천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수업으로 가능한 점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구체성에 따라서 수업 진행과 결과 모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마련되어서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어떤 쓰레기를 주로 버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버리는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할 때에도 학교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 안 써도 되는 것, 대체 가능한 것을 찾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실천의 결과도 잘 드러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쓰레기가 가져오는 대기오염을 주제로 잡았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과 수업 구성을 가지고 다른 환경오염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매연이나 수질오염 등 학생의 삶과 가까운 주제를 선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학생들이 크고 추상적인 환경 문제와 그 해결에 필요한 공동의 노력을 이해하고 스스로 노력해가도록 돕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